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저는 걱정수집가라는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경북의 초등교사 유경민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연수 때 저를 만난 분들도 계실 거고, 지금 제 목소리로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영상은 노션 활용법 핵심 요약입니다. 노션 교무수첩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연수를 진행을 하였는데, 아무래도 그 활용법만으로는 노션을 처음 접하시거나 혹은 접한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께 온전히 다가가기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별개로 노션 활용법의 핵심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요약을 해서 영상을 촬영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 노션 교무수첩 활용법 연수를 들으시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던 기능들을 찾아보시거나 혹은 노션을 접한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먼저 이 영상을 보시고 노션 활용법을 어느 정도 이해한 후에 교무수첩 활용법 복습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이 내용들은 제가 지식센터라는 플랫폼에서 노션 활용법 입문 기초 그리고 적용 실천 이렇게 총 6차시 진행하는 내용들 중에 핵심만 추려보았습니다. 자, 한번 설명을 시작을 해볼 텐데요. 제가 영상에 타임라인을 만들어 놓았으니까 영상 더보기 누르셔서 필요한 기능들만 찾아서 들으시거나 쭉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설명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노션에서 블록을 입력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여기에 플러스 누르시거나 혹은 키보드에서 슬래시 누르시고 이렇게 선택을 하거나 혹은 원하는 블록의 이름을 검색을 하는 것이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위에 블록을 추가하려면 Alt와 플러스를 같이 누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기본적으로 더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아래에 블록을 입력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Alt 누르고 플러스를 누르면 이렇게 윗부분에 빈칸이 생겨서 블록을 입력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알고 계시면 나중에 블록들 배치할 때 이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록을 복제하는 편한 방법은 Alt 누르고 드래그입니다. 자, 블록을 핸들 누르시고 그냥 복제 누르셔도 되지만요. 그리고 여기 적혀 있듯이 복제하는 단축키는 Ctrl D입니다. Ctrl D 눌러도 이렇게 복제가 되고요. 이것보다 더 쉬운 방법은 Alt 누르고 드래그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Alt 누르고 드래그. 완전 쉽죠? Alt 누르고 드래그하면 복제가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위아래로 이동을 할 수 있지만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열이 만들어진다는 거. 이렇게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하면 열이 만들어진다는 거.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블록의 속성이 유지된 제 다음 줄은 Shift Enter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안녕하세요. 저는 걱정수집가입니다. 방금 안녕하세요라고 하고 엔터 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걱정수집가입니다라는 글자를 입력을 하였는데요. 여기 안녕하세요 옆에 이제 색깔 해서 배경색을 입혀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따로따로 지금 배경색이 입혀지죠? 그런데 안녕하세요 누르고 엔터 말고 Shift 엔터를 누르고 이렇게 글자를 입력을 하면요. 자세히 보시면 이것보다 조금 간격이 작습니다. 여기에서 배경색을 바꾸어 보면 이렇게 한 번에 바뀌어지는데요. 이 말은 이 전체가 안녕하세요. 저는 걱정수집가입니다. 라는 이 텍스트 자체가 하나의 블록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쓰실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 블록들 다 설명드리기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목록 유형들만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글머리 기호 목록은 이렇게 개요를 표현할 수 있는 블록이죠. 이런 식으로 개요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목록에서 목록 형식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바꾸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들여쓰기는 탭이고 내어쓰기는 Shift 탭인데요. 목록에서 이렇게 탭을 누르고 이런 식으로 개요를 이렇게 효과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탭이랑 Shift 탭입니다. 밑에 적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번호 매기기 목록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할 일 목록, 이렇게 할 일을 입력을 하는 블록이죠. 이렇게 체크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한 번에 드래그를 해서 체크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런 할 일 목록 같은 경우도 이렇게 탭이랑 Shift 탭 활용해서 들여쓰기, 내어쓰기로 이렇게 구조를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1반, 2반, 3반 수합을 하면 수합하기가 된 거다. 이런 식으로 탭을 활용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알아볼 거는 토글 목록입니다. 토글 목록은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생겼고요. 얘를 눌러서 숨기거나 펼칠 수 있는 블록이죠. 많이 활용하는 블록입니다. 이 안에 이제 빈 토글입니다. 클릭하거나 블록을 내부로 드래그 하세요 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부분을 누르고 여기에서 안에 내용을 작성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누르면 숨기거나 펼쳐집니다. 이 안에서 직접 내용을 입력을 해도 되지만 얘를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안으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봤던 이 긴 게 전부 다 숨기거나 펼쳐지는 겁니다. 토글 목록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삼각형 모양 눌러서 숨기거나 펼칠 수 있죠. 이게 토글 목록입니다. 토글 목록 살펴보았고요. 기본 블록들은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이것저것 한번 눌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슬래시 누르시고 밑에 있는 게 전부 다 이렇게 기본 블록입니다. 한 번만 눌러봐도 뭔지 감이 오실 거예요. 다음 단축키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윈도우 마침표는 이모지인 거 잘 알고 계시죠? 이거는 노션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쓸 수 있는 키이기 때문에 윈도우 마침표는 이렇게 이모지를 입력을 할 수 있는 건데요. 노션에서는 좋은 게 쌍점 누르고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트라고 치면 이렇게 하트 관련한 이모지를 찾아볼 수 있고요. 북이라고 치면 책 관련한 이모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글 검색에서 잘 찾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래도 영문이 조금 더 잘 인식하긴 하더라고요. 숫자 같은 경우도 이렇게 1번 치면 1 관련한 이모지를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모지가 종류가 많기 때문에 빠르게 원하는 이모지를 찾는 단축키입니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편리합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들여쓰기 탭, 내어쓰기, Shift 탭 이것도 꼭 알고 계시면 좋고요. 그리고 구분선이라고 해서 이런 블록과 블록의 상하를 구분짓는 선이죠, 선. 얘 같은 경우는 빼기 3번 누르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빼기 3번 누르면. 그리고 목록 같은 경우는 생김새로 기억을 하면 쉽습니다. 빼기 누르고 스페이스바 누르면 이런 글머리 기호 목록이 만들어지고요. 아니면 8 특수 문자 있죠, 요거 별 모양이라고 하나요? 요걸 누르고 스페이스바 눌러도 만들어집니다. 저는 빼기로 활용을 하긴 하는데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번호 매기 목록 같은 경우는
숫자 누르고 마침표 누르고 스페이스바, 숫자 누르고 마침표 누르고 스페이스바, 이러면 쉽게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할 일 목록은 네모란 체크박스죠, 맞죠? 걔 같은 경우는 이 괄호로 네모를 만들어 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누르고 스페이스바. 그리고 토글 목록은 아까 삼각형 모양이었죠. 걔는 물음표 옆에 있는 이 괄호 누르고 스페이스바 누르면 토글 목록이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단축키 외워두면 편리하겠죠? 그리고 제목 같은 경우는 샵 개수만큼 누르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됩니다. 샵 개수만큼 누르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되는데, 제목 2 같은 경우는 샵 2번 누르고 스페이스바, 샵 3번 누르고 스페이스바, 이렇게 제목 블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목 블록은 여기에다가 글자를 입력을 하면 크고 굵게 표시될 뿐만 아니라 여기 오른쪽에 이런 가로선들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었을 때 이렇게 뜨는 부분이 있죠. 얘를 페이지의 목차라고 하는데, 이 제목이 목차에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나타났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이 제목으로 만들어졌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목차가 보이지 않는 경우는 페이지 설정에서 페이지 사용자 지정, 여기에 목차가 있습니다. 목차. 얘를 켜주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대신에 제목이라는 블록들이 있어야 이렇게 목차가 나타나겠죠? 다음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미지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파일을 업로드 하거나 혹은 이런 무료 이미지들을 찾아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능하고, 크기 조절, 그리고 업로드한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르기도 가능합니다. 여기 안에서 이렇게요. 자, 그리고 파일입니다. 파일도 이렇게 슬래시 누르시고 파일로 업로드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했을 때는 딱 한 번에 하나의 파일밖에 업로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활용을 하지 않고 폴더의 파일을 드래그 하거나 혹은 컨트롤 C, V로 복사해서 붙여넣기가 가능합니다. 주로 이렇게 파일 업로드 하고 있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이렇게 파일을 드래그해서 드랍 하면 파일들이 업로드가 됩니다. 이게 훨씬 편리하겠죠? 혹은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이렇게 붙여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으로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미지와 PDF는 가능한 한 내용이 보이도록 임베드 하세요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파일을 업로드 했을 때는 다른 컴퓨터나 휴대폰으로 그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이 이미지나 PDF 같은 경우는 바로 열었을 때 안에 내용이 보이도록 임베드를 해놓으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학교 배치도 내선 번호 같은 경우는 파일 형태로 업로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얘를 눌렀을 때 그 이미지나 PDF 파일이 바로 보이면 좋겠죠. 그것을 이렇게 임베드라고 하는데요. PDF 파일 같은 경우는 슬래시 누르고 PDF 검색을 하시면 임베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PDF 파일을 선택을 하면 이렇게 임베드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펼쳐서 안에 내용이 보이도록 이렇게 바로 임베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체 페이지로 했을 때는 글자가 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무수첩 활용법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학교 배치도 이런 페이지에서 Alt 누르고 클릭을 하면 이렇게 사이드 보기가 열립니다. 페이지는 Alt 누르고 클릭을 하면 사이드 보기에서 열리는데, 사이드 보기에서는 PDF 파일이 깔끔하게 이렇게 임베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원하는 그런 자료들을 인베드 해놓고 빠르게 확인하는 용도로 이렇게 쓰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파일들 이렇게 안에 내용이 보이도록 인베드를 해놓으면 좋겠죠. 슬래시 누르고 PDF 인베드 하시면 되고, 간혹 이미지 같은 경우는 업로드 했을 때 바로 이렇게 펼쳐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파일의 형태로 업로드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럴 때도 이미지를 업로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드래그 드랍 이런 식으로 하면 바로 아마 인베드가 무조건 될 겁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본 계정, 기본 무료 요금제 계정으로는 파일 하나에 5MB 이하의 용량만 업로드 가능하고요. 대신에 저희들은 교사 교육용 요금제 이용을 하시면 무제한으로 업로드 가능합니다. 이 교육용 요금제 관해서는 뒤에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링크 붙여넣기입니다. 자, 다른 사이트 링크를 노션에 붙여넣기 했을 때 이렇게 4가지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멘션 같은 경우는 사이트 이름이 들어가면서 마우스 커서를 올렸을 때 이렇게 미리 보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북마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바로가기가 만들어집니다. 사각형 모양의 블록으로 바로가기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인베드는 펼쳐져서 이렇게 안내 내용이 보이도록 펼쳐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이트 설정마다 다르긴 하지만 이런 것도 여기 안에서 이렇게 클릭을 해서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게 인베드를 해 놓을 수 있습니다. 구글 스프레드시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인베드해서 펼쳐두면 편리합니다. URL은 이렇게 링크를 넣는 거고요. 이 링크를 클릭을 하면 이동을 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영어로 된 URL이 보이면 보기가 싫으니까 얘를 편집 눌러서 링크 제목을 이렇게 꾸미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교무수첩 밑에다가 즐겨찾기를 만들어 놓으면 또 빠르게 이동을 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링크 붙여넣기 설명을 드렸고요. 네, 다음은 페이지입니다. 페이지의 설정은 오른쪽 상단에 점 3개 누르셔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글씨체는 기본, 세리프, 모노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확장 프로그램 이용을 하고 있고요. 이 확장 프로그램은 추후에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전체 너비로 쓰셔야 편리하게 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사이드 보기 열기는 Alt 누르고 페이지 클릭하면 되고요. 그리고 페이지 안에 하위 페이지를 만들려면 슬래시 누르고 페이지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죠. 네, 이 페이지랑 블록이 굉장히 자유롭거든요. 블록이나 페이지를 드래그해서 다른 페이지 안으로 넣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무한도전이라는 페이지를 만들었고, 다른 페이지들을 이렇게 이 안으로 넣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혹은 다른 블록도 이렇게 드래그해서 넣을 수 있고, 그리고 사이드 보기에서도 이 페이지의 토글을 펼쳐보면 이 안에 숨겨진 하위 페이지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조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유재석을 이렇게 무한도전 안으로 넣었으면 무한도전 안에 유재석이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사이드바에서 구조를 확인을 하실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윗부분에 상단 바에 지금 위치가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은 여기 페이지가 하나밖에 없지만 이 안에 무한도전 페이지라는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지금 이 안에 무한도전 페이지 안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여기 위에 지금 위치가 나타난다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클릭을 해서 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상단 바에는 페이지의 경로가 나타난다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드바에서도 이렇게 구조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페이지 위치를 이동을 하거나 혹은 얘도 드래그해서 넣거나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재석이라는 학생이 있다고 치고요. 유재석이라는 학생의 정보를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학생들의 정보도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도 됩니다. 이렇게 각 학생들의 페이지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정보를 입력을 해도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입력은 굉장히 자유롭겠지만 학생의 정보에 관해서는 공통된 부분들이 많을 거잖아요. 맞죠? 성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등 해서 학생의 정보를 표현할 수 있는 공통적인 정보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페이지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는 거는 입력은 굉장히 자유롭겠지만 정보를 확인하려면 이렇게 각각의 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되니까 불편할 겁니다. 맞죠? 그리고 만약에 이런 엑셀이나 스프레드시트로 관리를 한다고 하면요. 학생에 관한 정보들이 이렇게 한눈에 보입니다. 이러면 아까보다는 편리하겠죠? 그래서 학생에 관한 정보들을 이렇게 데이터의 형태로 관리를 하는 것도 편리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장점은 이게 끝입니다. 이 학생들의 정보를 이렇게 학생들의 공통적인 정보를 이런 표 형태로 관리하는 거 그리고 뭐 필터 같은 것도 이렇게 가능하겠지만 이거의 장점은 딱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 페이지의 입력이 자유로운 장점 그리고 방금 봤던 이 엑셀이나 스프레드시트의 표 형태의 데이터 형태의 장점 이거를 합친 게 이 노션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엑셀이나 스프레드시트처럼 데이터들이 이렇게 표 형태로 한눈에 나타나고요. 그리고 각 학생들의 페이지가 생기기 때문에 이 안에 얼마든지 자유롭게 내용을 입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들을 목적에 맞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 놓은 것이 데이터베이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보기 방식도 이렇게 활용 가능하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의 기능들, 필터, 정렬, 그룹화, 그리고 속성 표시하기와 숨기기 기능을 활용을 해서 얼마든지 응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노션 데이터베이스가 학생 정보를 관리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것입니다.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이 데이터베이스는 각각의 페이지들을 이렇게 목적에 맞게 보여주는 데이터의 집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페이지들을 모아 놓은 겁니다. 지금 유재석이라는 페이지, 박명수라는 페이지가 이렇게 있고 얘들을 모아 놓은 겁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특성들을 이렇게 속성으로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밑에 행 추가하는 거는 새 페이지 되어져 있죠. 새로운 페이지를 추가한다는 말입니다. 학생 명렬표라고 하면 새로운 학생을 추가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열은 속성입니다. 속성. 이 데이터를 알맞은 유형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는 페이지들을 목적에 맞게 모아서 보여주는 데이터의 집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 만드는 거는 데이터베이스 쳤을 때 가장 위에 있는 인라인 이걸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제일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요 개념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무도반 학생 명렬표라고 해서 데이터를 입력을 해 놓았는데요. 옆에 보시면 표 2, 표 3, 모드, 갤러리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노션에서 꼭 아셔야 되는 게 이 무도반 학생 명렬표라는 데이터베이스는 하나만 있고요. 이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여러 가지 보기로 보고 있을 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데이터베이스는 하나입니다. 하나. 얘의 내용을 바꾸면 표 2에도 바뀌어져 있고 표 3에도 바뀌어져 있고 보드에도 바뀌어져 있고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유재석의 성별을 여자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표 3에서도 유재석이 여자로 바뀌어져 있고요. 보드에서도 유재석이 여자로 바뀌어져 있고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여러 가지 보기로 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 있는 이 플러스는 새로운 보기를 추가하는 겁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추가하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베이스를 다른 보기로 보겠다는 말입니다. 이 보기의 형태 중에 이제 표도 있고 보드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이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다양한 보기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 요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데이터베이스 편집을 어려워 하시는데요. 하나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게 뭐냐면 데이터베이스 편집은 다 필요 없고 여기 우측 상단에 점 3개 편집 누르시면 웬만한 거 여기서 다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이 레이아웃을 직접 눌러서 여기 보기에 관한 설정을 직접 해주시는 거,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하시거나 레이아웃 부분 누르셔서 보기 방식을 바꿔 주시거나 여기 밑에 설정을 바꿔 주시거나 눌러서 여기에서 혹은 레이아웃 누르고 여기에서 이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웬만한 거 여기 다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여기에 나타나져 있는 거고요. 다시 표보기로 돌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자, 이제 속성 유형들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든 유형들 다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속성 유형들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숫자라는 속성 유형인데 이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숫자 혹은 쉼표가 포함된 숫자, 금액이겠죠. 비율, 그리고 나머지 외국 돈 단위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냥 숫자로 표시를 하던가 혹은 막대, 원형 이런 것들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 같은 경우는 옵션들 중에서 하나만 선택 가능하고 다중 선택은 여러 개 선택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날짜 속성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여러 날을 표현을 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종료일을 선택을 하고 이렇게 여러 날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날을 표현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시간까지 표현을 하고 싶을 경우는 시간 포함 선택을 하고 시간을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게 여기에 리마인더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리마인더 기능은 알림을 주는 기능인데요. 중요한 할 일이나 일정에 리마인더를 체크를 해 놓으면 알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2시 30분에 중요한 회의가 있었다고 하면 30분 전에 이렇게 알림이 오게 설정을 해 놓으면 노션 워크스페이스의 수신함에 알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리마인더는 꼭 활용을 해 보시고요. 대신에 그냥 PC로만 활용을 하면 이 PC 화면을 계속 보고 있어야 그 알림 메시지를 확인을 할 수 있겠죠. 아무리 여기 일이 뜬다고 하더라도 계속 컴퓨터를 이용 중이어야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휴대폰에 노션 앱을 설치를 해놓고 같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놓으면요.
휴대폰으로도 알림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중요한 할 일이나 일정 같은 경우는 항상 리마인더를 체크를 하고 휴대폰으로도 알림 메시지를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할 일이나 일정을 잊지 않는 아주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속성들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데이터베이스 보기 방식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학생 명렬표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표보기로 입력이 되어져 있는데, 자, 이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2월 말이나 3월 초에 학생 명부 파일 받을 겁니다. 한글이나 엑셀 스프레드시트로 된 그런 파일들을 받을 텐데요. 그 파일들의 내용을 여기 데이터베이스 표보기에 붙여 넣을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그 학생 명부 파일과 이 속성들의 순서를 맞춰 주어야 합니다. 지금 번호, 이름, 성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특이사항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복사를 하시고 여기다가 여러 칸을 드래그하고 붙여넣기 하면 됩니다. 새 페이지 눌러보면 이렇게 내용들이 맞게 입력이 되어져 있었을 겁니다. 만약에 순서가 헝클어진다고 하면 번호, 오름차순 이렇게 정렬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선택으로 속성 유형을 만든 경우는 옵션을 미리 만들어 두어야 됩니다. 지금 남 그리고 여라는 옵션을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이렇게 남, 여라는 텍스트가 알맞게 입력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 내용을 복사해서 붙여 넣을 수 있고요. 자, 표보기 같은 경우는 여기 밑에 속성별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 명렬표에서는 크게 계산할 일이 없긴 하지만 이런 체크박스 같은 경우도 제출을 몇 명을 했는지 체크된 비율까지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알고 계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 명렬표에서 속성들이 많다고 하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스크롤을 했을 때는 누구에 관한 정보인지 알 수가 없다, 맞죠? 그럴 때 여기 10가지 고정이라는 기능을 활용을 하면 이 화면에 10가지 고정이 되게 됩니다. 고정하고 싶은 속성까지 10가지 고정 요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드 보기를 알아볼 텐데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여러 가지 보기로 표현을 할 수 있다고 했죠. 자, 표보기 옆에 보드 보기 추가해 보겠습니다. 보드 보기는 어떤 기준에 따라서 분류를 해서 이렇게 세로로 표현을 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기준이 성별인 것 같죠? 이거는 레이아웃 보드 누르셔서 여기 그룹화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별로 되어져 있죠? 얘를 다른 걸로 바꾸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맞은 애들과 아닌 애들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고요. 그룹화 기준 이렇게 바꾸어 주시면 되고, 그리고 보드 관련한 보기 설정은 여기서 바꾸어 주실 수 있습니다. 카드 크기 혹은 열 배경색 이런 식으로 입혀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갤러리 보기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기 방식 추가하실 때 여기에서 플러스 눌러도 되지만 복제하신 후에 여기에서 다른 보기로 바꿔주면 됩니다. 갤러리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갤러리 방식은 앨범입니다. 앨범. 근데 지금 이미지가 안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빈 부분으로 나오는 거고요. 카드 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꾸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카드 미리 보기가 페이지 콘텐츠로 되어져 있는데요. 페이지 콘텐츠가 뭐냐면 페이지의 내용입니다. 내용.
여기에 만약에 이미지가 있었다고 하면 여기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마우스 커서를 올렸을 때 이렇게 위치를 조정을 해줄 수 있고요. 페이지 컨텐츠에 이미지 파일이 있었다고 하면 여기에 앨범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카드 미리 보기가 페이지 콘텐츠가 아니라 다른 걸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학생 사진이라는 파일과 미디어 유형이 있는데 얘로 바꿨을 때는 여기 파일과 미디어 학생 사진 속성에서 파일을 업로드한 그 이미지 파일로 이제 갤러리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에서 카드 미리 보기 설정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 이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레이아웃 사용자 지정입니다. 레이아웃 사용자 지정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데이터베이스에 이 페이지의 레이아웃을 지정을 하는 기능입니다. 깔끔하게 정렬을 해주는 기능이고요. 제가 아까 정렬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깔끔하게 정렬이 되어져 있는데 간혹 이렇게 속성들이 헝클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이 데이터베이스 페이지에 레이아웃을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이 페이지 이름 위에 레이아웃 사용자 지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아마 잘 이해되실 겁니다. 자, 페이지의 이름, 학생 이름을 클릭을 하면 속성을 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속성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고정은 총 4개까지 됩니다. 그리고 속성 그룹을 선택을 하면 섹션 추가라고 해서 그룹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속성을 그룹 안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쉽게. 지금 보시면 학생 정보 체크박스라는 섹션이 생겼죠. 자, 여기까지만 하고 모든 페이지 적용 한번 눌러볼게요. 지금 보시면 속성들이 고정이 되었고, 그리고 학생 정보 체크박스라는 섹션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톡을 눌러서 숨기거나 펼칠 수 있고요. 그리고 속성 그룹 밑에 더하기 버튼 누르시면 속성을 따로 빼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학생 사진 속성을 따로 빼낸다고 하면요, 이렇게 따로 빼내시고 만약에 이미지를 업로드 했다고 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패널의 추가라는 것도 있는데 얘는 오른쪽에 패널에 한번 숨겨주는 겁니다. 만약에 이 주소라는 속성을 숨겨주고 싶다고 할 경우는 선택을 하면 페이지를 열었을 때 주소 속성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걔는 여기 우측 상단에 세부 정보 보기라는 거 한번 눌러주시면 여기 나오게 됩니다. 한 번 더 누르면 사라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에 한번 숨겨주는 게 패널의 추가 기능이라는 거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표보기, 보드보기, 갤러리 보기, 레이아웃 사용자 지정 설명을 드렸고요.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이 데이터베이스는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얘의 내용을 바꾸면 당연히 얘도 다 내용이 바뀐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다음은 캘린더입니다. 네, 캘린더는 이렇게 달력에 페이지들을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마우스로 간편하게 날짜들을 옮길 수 있고요. 그리고 기간 같은 경우도 이 오른쪽 끝에 마우스 커서를 올렸을 때
이렇게 드래그해서 기간을 조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Alt 누르고 페이지 드래그하면 복제가 되겠죠? 레이아웃 캘린더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속성 표시하기와 숨기기입니다. 속성은 만들었다고 다 보여지는 게 아니라 보기 방식에 따라서 숨기거나 표시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데이터베이스 편집에서 속성 부분 해주시거나 혹은 표 같은 경우는 여기 오른쪽 끝에 속성 추가하기 옆에 또 점 3개가 있고요. 혹은 숨기기 같은 경우는 그냥 속성 누르고 보기에서 숨기기 누르면 숨겨질 수 있습니다. 근데 한 번에 표시하기와 숨기기를 조절하려면 주로 여기 편집에서 속성 누르시고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눈 모양을 눌러서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는 학생 신상이라는 보기에서는 학생 신상 관련한 부분들만 보이고 옆에 표 보기에서는 속성들을 나머지는 다 숨기고 이 체크박스들만 보이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출 확인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데이터베이스지만 여기에는 학생 신상들이 다 보이고 여기는 이런 제출 확인용 체크박스들만 보이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기들에서도 속성들을 이렇게 목적에 맞게 표시를 해주면 더 효율적으로 쓰실 수 있을 거고요. 보드 보기나 갤러리 보기에서도 이렇게 나머지 속성들을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페이지 이름들만 보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눈 모양을 눌러서 요거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다음 정렬 그룹화 필터입니다. 아까 전에 속성 표시하기와 숨기기 그리고 이 정렬 그룹화 필터만 잘 활용하셔도 이 데이터베이스를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정렬은 그냥 속성을 원하는 순서에 따라 오름차순과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하는 거고요. 속성을 직접 클릭을 했을 때도 이렇게 오름차순, 내림차순 정렬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 우측 상단에 위아래로 향하는 화살표 모양 또는 여기 데이터베이스 편집에서 정렬 있습니다. 특정 속성을 원하는 순서에 따라 이렇게 정렬을 할 수 있다는 거 아주 쉽게 이해를 하실 거고요. 그 다음 그룹화입니다. 그룹화는 보드 보기처럼 어떤 기준에 맞게 분류해서 보는 방법인데 보드 보기뿐만 아니라 다른 보기에서도 분류를 해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런 표 보기에서도 그룹화 눌러주시고 기준을 설정을 해주시면 이렇게 남자인 학생, 여자인 학생 그룹이 지어져서 표시가 되게 됩니다. 이것도 보드 보기와 마찬가지로 그룹화 기준만 원하는 목적에 맞게 잘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생년월일로 이렇게 그룹화 기준을 지정을 했을 때는 이렇게 월별로 구분이 되게 됩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고요. 다음은 중요한 필터입니다. 필터는 조건에 맞는 데이터만 필터링해서 보는 건데 필터 기능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흔히 엑셀이나 스프레드시트에서 보던 기능인데
이 노션의 데이터베이스는 여러 가지 보기 방식을 만들 수 있죠. 맞죠? 여러 가지 보기 방식을 필터를 다양하게 지정을 해서 저장을 해놓고 편하게 관리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필터 성별 남자, 그리고 그 옆에는 필터 성별 여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남자인 학생들 빠르게 보고, 여기에서는 여자인 학생들 빠르게 보고, 이런 식으로 필터를 저장을 해 놓는 겁니다. 혹은 성별 말고 바지인 학생들 이렇게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도 있고, 또는 생년월일 해서 이렇게 하면 2018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생일인 학생들, 그러니까 6월 생일자, 이런 식으로 필터를 지정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혹은 뭐 어떤 아파트나 동네별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필터 기능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이 필터와 여러 가지 보기 방식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편하게 쓰시면 된다는 거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런 날짜가 들어가는 기록 같은 경우도 페이지가 너무 많아지면 보기가 힘들겠죠. 얘를 필터를 이용해서 깔끔하게 정렬을 하는 겁니다. 흔히 하는 방법은 이 날짜를 월별로 지정을 하는 방법인데, 방금 생년월일 했던 것처럼 날짜를 필터를 지정을 하고 여기 범위 내에서 시작 날짜와 종료 날짜를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렇게. 얘는 11월 기록이 되겠죠. 그리고 그 옆에는 뭐 12월 월별로 분류를 해서 표시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분류별로 이런 섹션별로 분류를 하는 방법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식비 보기, 또 생활비 보기, 이런 식으로 그룹을 지어서 이렇게 보기 방식을 표현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날짜를 필터를 했을 때는 범위 내 말고 오늘 기준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실시간으로 항상 현재 날짜로 변경됩니다. 오늘 기준으로 이번 주의 기록만 보이고, 이번 일, 오늘의 기록만 보이고, 이번 월, 이번 달의 기록만 보이는 겁니다. 만약 이번 달의 기록만 했을 경우에는 다음 주에 3월이 된다고 하면 자동으로 3월 기록만 보이는 겁니다. 이 오늘 기준 2번은 실제로 현재 날짜로 변경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이 범위 내, 그리고 오늘 기준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런 투두리스트 할 일 데이터베이스에서 일정을 체크를 했을 때 다른 보기로 넘어가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는 해야 할 일만 보이고 여기 옆에는 완료한 일만 보이게, 제가 여기 교무수첩에 적용한 방법이죠. 이렇게 해주는 방법은 필터 누르시고 완료 누르시고, 여기는 체크 표시되지 않음
반대로죠. 여기는 체크 표시됨. 그리고 여기는 체크 표시되지 않음. 이렇게 하면 여기에서 체크를 하면 이렇게 여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게 필터 기능을 활용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데이터베이스 연결 설명드리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하나의 워크스페이스 안에서 존재를 합니다. 같은 워크스페이스 안이라고 하면 제 지금 워크스페이스 걱정 수집과 자료 만들기라는 워크스페이스에서는 데이터베이스는 어느 페이지에서든 가져오거나 연동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데이터베이스 만들 때 빈 데이터베이스 새로 만들기 말고 기존 데이터베이스로 연결도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데이터베이스 만들 때 기존에 있는 보기를 눌렀을 때 여기서도 똑같이 기존 데이터베이스를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 워크스페이스 안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페이지에 있었어도. 그런데 주로 데이터베이스를 연결시키는 방법은요. 데이터베이스를 선택을 하고 링크 복사를 많이 합니다. 링크 복사를 하시고 다른 페이지에서 붙여넣기 했을 때 연결된 데이터베이스 보기라고 뜨는데 이렇게 눌러주면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져와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학생 명렬표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서 우측 상단으로 향하는 화살표 모양이 있죠. 얘가 노선에서는 연결되어져 있다는 표시입니다. 얘가 원본이 아니라 원래 학생 명렬표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걔를 가져왔다는 말이거든요. 당연히 얘의 내용을 바꾸면 그 원래 원본의 데이터베이스 내용에도 반영이 됩니다.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요. 주로 링크 복사를 많이 활용한다는 거. 그래서 이런 날짜가 들어가는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도 원본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모든 내용들이 다 보이게 해놓고 걔를 링크 복사해서 다른 페이지에 와서는 특정 날짜만 보이게 하고 이런 게 가능합니다. 자, 교무수첩에 이렇게 학급 일지를 만들었다고 했을 때 필터 보시면 날짜가 2번 1입니다. 2번 1. 오늘 기준 2번 1은 오늘의 기록만 여기 나타나는 겁니다. 얘는 원본이 따로 있습니다. 원본 데이터베이스를 오늘 날짜의 페이지만 보이게 필터를 설정해 놨다는 거. 아마 다른 분들이 공유하고 있는 템플릿도 이런 식으로 많이 활용을 했을 겁니다.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연결시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버튼 활용하기입니다. 자, 버튼 많이 쓰죠, 맞죠? 버튼은 얘를 눌렀을 때 어떤 프로세스가 실행되도록 만드는 건데 주로 이렇게 블록을 삽입하거나 혹은 눌렀을 때 데이터베이스에 페이지가 추가되는 식으로 많이 씁니다. 자, 버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기록 추가, 새 작업, 블록 삽입. 그럼 여기 안에 이제 자동으로 만들어질 블록을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 여기 안에서 입력을 해도 되고 혹은 바깥의 내용을 가져와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라는 글자를 쳤다고 하면 이를 누를 때마다 이렇게 안녕하세요 라는 글자가 입력이 되는 거고요. 여기 상담 기록 추가처럼 이렇게 하는 방법은 골뱅이를 누르면 날짜를 불러올 수 있는데 이런 버튼 안에서 골뱅이를 입력을 했을 때는 이렇게 지금 복제 일시, 오늘 복제하는 날짜, 그러니까 이 버튼을 누르는 시간이 자동으로 기록이 되는 겁니다. 지금 복제 일시로 하면 시각까지 기록이 되는데 이렇게 해서 괄호 닫고 완료를 누르면 버튼 누를 때마다 이렇게 지금 시간이 자동으로 기록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 다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준 거고요. 그래서 시간까지 기록이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증빙 자료가 될 수 있겠죠. 버튼 안에서 골뱅이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버튼 눌러서 토글 목록 표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 안에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져 있죠. 그래서 얘를 눌렀을 때 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페이지 추가 위치 같은 경우는 추가할 데이터베이스를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날짜 같은 경우도 자동 실행된 시간, 그러니까 이 버튼을 누르는 시간이 기록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머지 속성들도 세부적으로 설정도 할 수 있고요. 얘는 데이터베이스를 선택을 하고 그 데이터베이스에 페이지를 추가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버튼입니다. 버튼. 자,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템플릿은 뭐냐면요. 데이터베이스 페이지에 양식 틀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제가 활용하고 있는 방법이 학급 일지입니다. 이랬을 때 템플릿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얘를 누르면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동으로. 그 양식대로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하는 게 이 데이터베이스 템플릿이라는 기능이고요. 새로 만드실 때는 새 템플릿 누르시면 되고, 만약에 아예 아무것도 만들지 않았던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템플릿을 선택하세요 옆에 템플릿을 생성하세요 라고 되어져 있을 겁니다. 얘를 누르면 여기 템플릿을 편집하고 있습니다 라고 나오고, 여기다가 템플릿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반복하고 싶은 양식을 여기다가 작성을 해주시면 그 양식대로 자동으로 페이지를 반복해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양식을 만들어서 템플릿을 계속 만들고 있었고요. 페이지를 열고 선택을 하거나 혹은 우측 상단에 새로 만들기 옆에 이 토글 모양 누르면 템플릿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버튼 활용해서도 이 학급 일지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가 2024년도 때는 이렇게 공유를 했었거든요. 버튼 블록 삽입 이 안에다가 토글 목록 혹은 제목 토글로 만들어 주시고 이 안에다가 그 양식을 복사해서 넣고 그러면 누를 때마다 이렇게 토글 목록이 만들어지고 여기다 날짜 기록하고 이렇게 내용을 입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버튼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템플릿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관계형과 롤업입니다. 자, 아마 조금 어려운 기능일 수도 있는데 최대한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관계형과 롤업은 뭐냐면요. 관계가 없던 데이터베이스들을 연결하는 겁니다. 관계가 없던 데이터베이스에 관계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지금 얘랑 얘는 당연히 서로 상관이 없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맞죠? 별개의 데이터베이스인데 관계형으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롤업은 그 연결시킨 데이터를 요약해서 표시하는 건데 관계형부터 일단 선행되어야 롤업을 할 수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칭찬 기록 데이터베이스에 내용을 입력을 하면 이 학생 명렬표 데이터베이스에 내용이 기록되도록 하고 싶습니다. 자, 속성 추가, 관계형 누르시고 연결시킬 상대방의 데이터베이스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관계형 체크를 하고 관계형 추가. 그러면 이렇게 오른쪽 위로 향하는 화살표 모양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칭찬 기록에 이렇게 학생의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관계형이 잘 연결된 거고요. 여기에서 연결했더니 여기에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죠. 학생별로 어떤 칭찬 기록을 받은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공유하고 있는 교무수첩에 이렇게 어떤 부분을 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페이지를 연결할 수 있는 게 뜨는 거는 이런 관계형 기능이라는 거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한 번 더 방법 보여드리면 관계형 누르시고 상대방의 데이터베이스 선택, 양방향 관계형 선택, 관계형 추가 누르시면 연결이 되고 이렇게 오른쪽 위로 향하는 화살표 모양으로 연결되어질 겁니다. 여기서 기록을 하면 학생별로 어떤 기록을 받았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롤업은 뭐냐면요. 얘를 연결시킨 얘를 어떤 다른 방법으로 요약해서 효과적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자,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학생별로 이 칭찬 기록을 받은 횟수를 집계하게 한번 해볼 겁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학생 명렬표에서 롤업 누르시고 관계형 선택. 자, 지금 속성이 칭찬 내용, 계산이 원본 표시되어져 있어서 얘가 원본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바꾸어 주면 되는데요. 목적을 생략을 하고 목적에 맞게 바꾸면 됩니다. 목적이 뭐였냐면 이 칭찬 기록을 받은 횟수로 바꾸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원본 표시가 아니라 수, 모두 세기나 값세기로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연결시킨 기록의 개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얘는 칭찬 기록 횟수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내용을 기록을 해줄 때마다 자동으로 여기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칭찬 기록 횟수가 되겠습니다. 이게 관계형과 롤업입니다. 관계형으로 연결시키고 나서 롤업으로 요약을 해서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이까지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연결시킨다는 거, 그리고 롤업으로 요약해서 표시한다는 거,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고 제가 공유하고 있는 교무수첩에 관계형 롤업이 어떻게 활용을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날짜 계산하는 수식입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수식이 정말 많은데요. 그 중에 이 날짜 계산하는 수식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출결 집계, 출결 기록하는 데이터베이스 있죠? 여기에서 이제 결석 기간을 체크를 했을 때 결석 일수가 자동으로 집계되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함수를 한번 자세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date between는 between 자체가 뭐뭐와 뭐뭐 사이라는 말이죠. 자, 종료 날짜와 시작 날짜 사이에 시간이 얼마나 흘렀나. 단위 같은 경우는 몇 년, 몇 분기, 몇 달, 몇 주, 며칠 이 말이겠죠. 며칠이 흘렀나. 근데 날짜라는 속성 하나에서 시작 날짜, 종료 날짜 읽는 거는 데이트 스타트, 데이트 엔드입니다. 그래서 결석 일수 보시면
date end가 종료 날짜, date start가 시작 날짜, days 며칠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나머지 생, 월, 요, 일 이런 함수는 옆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렇게 date between으로 시작 날짜와 종료 날짜 사이에 기간을 구할 수가 있는데 얘를 응용을 해서 나이를 계산한다든지 태어난 지 며칠째를 계산한다든지 혹은 D-Day나 제출 기한 같은 것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활용을 하는 게 이 now라는 함수를 추가를 하는 겁니다. now는 지금 시각을 불러오는 함수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잘 보시면요. 자, 생년월일, 태어난 날짜와 지금 사이에 몇 년이 흘렀나? 이거는 나이죠. 그리고 태어난 날짜와 지금 사이에 며칠이 흘렀나? 이게 태어난 지 며칠째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D-Day 구하는 것도요. 지금이랑 날짜 사이에 며칠이 남았나? 앞에가 종료 날짜였죠.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날짜가 며칠이냐 이 말입니다. 우리 계약 3월 4일 지금 기준으로 6일 남았습니다. 선생님들 보고 계실 쯤에는 5일 남았다고 뜨겠네요. 자, 그리고 제출 기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떤 일의 제출 기한 며칠 남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도 똑같이 이렇게 간단하게 date between과 now라는 함수를 활용을 하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요거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ate between과 now라는 함수였고요. 자, 이제 많이 달려왔는데 이제 부가적인 것들만 설명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중에 노션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아직 교육용 플러스 요금제 쓰고 있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무료로 충분히 잘 이용을 하실 수 있지만 만약에 파일을 편하게 업로드하고 싶다 할 경우에는 제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용 플러스 요금제를 이용하시면 좋고요. 또 무료 요금제로는 차트를 하나만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자동화 기능이라는 것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 이런 제한점이 있는데 교육용 요금제를 쓰면 무제한으로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교육용 계정으로 사용하시면 좋은데 쉽게 말해서 교육청에서 발급한 구글 워크스페이스 계정이 아마 제일 잘 될 거고요. 지역에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 계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바에서 이렇게 지역별로 도메인들 적어 놓았고요. 혹시나 이런 도메인을 가진 계정이 없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마 대부분 학교의 정보부장이 이 계정을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혹은 학교나 주변의 선생님들께 이런 계정에 대해서 물으시면 아마 아는 선생님이 한 분쯤 무조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계정으로 사용하시면 교육용 요금제 이렇게 이용을 하실 수 있고요. 기존에 지금 원래 계정으로 사용하시고 있던 자료들도 다 이관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용 계정 발급만 받으시고 이제 이 계정으로 변경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변경을 하는 방법은 설정에서 여기 이메일 변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이미 교육용 계정으로 변경이 되어졌고요. 이메일 변경 누르시면 여기에서 기존 이메일 비밀번호 입력해서 인증받고 또 새로운 이메일 인증받고 이런 식으로 이메일을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가 전부 이관이 되고요. 교육용 계정으로 잘 변경이 되었을 경우에는 여기 요금제 눌러보시면 학생과 교직원 요금제 사용하기 이렇게 떠 있을 겁니다. 그 버튼이 있을 건데 그 버튼 누르면 이렇게 교육 플러스 요금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엔 테일러드 노션으로 꾸미기라고 되어져 있는데 간단하게 그냥 확장 프로그램으로 글씨체를 꾸미는 겁니다. 우리 노션에서 제공하고 있는 글씨체가 되게 단순하잖아요. 맞죠? 이 세 가지밖에 없잖아요. 이 세 가지밖에 없는데 얘를 보완을 할 수 있는 게 이 확장 프로그램입니다. 확장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확장 프로그램 웹스토어에서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노션 검색을 하면 노션 관련한 확장 프로그램들을 찾아보실 수가 있는데 얘입니다. 테일러드 노션. 이를 설치를 해주시면 여기 확장 프로그램 목록에 보이게 됩니다. 얘거든요. 간단하게 사이드 앤 탑바, 그러니까 사이드바, 탑바의 색깔과 글씨색을 바꿀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픽업 폰트라고 해서 이를 누르면 설치된 글씨체로 편하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바꾸고 나서 저장 누르고 새로 고침만 누르면 이렇게 글씨체를 바로 바꿀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에. 엄청 편하겠죠? 이 확장 프로그램 쓰셔가지고 조금 더 노션을 예쁘게 쓰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확장 프로그램 중에 자료 스크랩 할 수 있는 확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 노션 웹 클리퍼와 세이브 투 노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노션 웹 클리퍼는 조금 쉽고 단순하고 이 세이브 투 노션은 조금은 더 세부적으로 조건을 설정을 해서 스크랩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일단 여기 노션 웹 클리퍼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설치를 하고 나면 확장 프로그램 목록에 있고요. 이 같은 경우는 자주 쓰다 보니까 이렇게 고정을 해 놓으면 좋습니다. 자, 얘는 뭐냐면요. 우리가 다른 사이트에서 보던 자료들을 노션으로 바로 저장을 하는 확장 프로그램입니다. 물론 링크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방법도 있지만 편하게 한번 보시면요. 얘를 스크랩 하고 싶다 할 경우는 클릭을 하고 처음에 아마 워크스페이스와 데이터베이스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알맞게 선택을 해야 되고요. 이렇게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누르면 바로 노션으로 보내집니다. 다시 한 번 더 저장, 이렇게 바로 클릭하면 저장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 워크스페이스와 데이터베이스만 잘 선택을 했다면요. 바로 클릭 한 번에 저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URL을 누르면 그 사이트가 바로 열리고 그리고 사이트 설정에 따라서 페이지를 열었을 때 그 사이트의 내용이 이렇게 들어와져 있기도 합니다. 이거는 사이트 설정마다 다릅니다.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 이렇게 미디어만 이렇게 스크랩이 되네요. 만약에 유튜브 같은 경우도 이런 영상을 수업 자료로 쓰고 싶다 하실 경우는 또 똑같이 노션 웹 클리퍼 선택을 하시고 저장 누르면 이렇게 바로 저장이 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바로 영상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빠르게 자료를 스크랩하는 게 이런 웹 클리퍼 그리고 세이브 투 노션 확장 프로그램입니다. 한번 꼭 이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블로그들 그리고 인디스쿨 이런 데서 바로 자료를 이렇게 스크랩 해놓고 나중에 정리를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스크랩 하시면 이런 수업 자료나 업무 자료 같은 거 훨씬 더 편하게 보관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여기까지 노션 활용법 핵심적인 기능들을 한번 설명드렸고요. 물론 시간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조금은 생략한 부분들도 있지만 이까지만 이해하셔도 앞으로
노션 활용하시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혹시나 영상을 보시면서 이 부분은 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댓글이나 혹은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연락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영상이 노션을 어려워하셨던 분들께 그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